네,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뿌리 바로 위에 있는 가지도 잘라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반려식물 인구도 더 빠르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관엽식물이나 화초, 이런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주로 질문이 정해져 있어요. 물 어떻게 주면 좋냐? 식물 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내 식물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등등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바로 내가 키우는 꽃과 식물을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개인마다 키우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효과 본 방법으로 딱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식물 키우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해 주셔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꽃이나 식물이 풍성해지려면 햇빛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일조량, 햇빛이 부족하면 꽃 자체가 잘 피질 못하고 피었다 해도 금방 시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날엔 화분을 야외에 내놓아 주세요. 아파트나 빌라 사시면 화분 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하셔서라도 자연광을 보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햇빛부터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화분 크기입니다. 지난 분갈이나 물 관련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화분이 식물에 비해 너무 작으면 아무리 물을 골고루 잘 준다 해도 아예 안 주는 것보다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대가족이 10평대 집에 살면 답답해서 못 살겠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화분이 작아버리면 물을 줘도 여유있게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성장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햇빛 다음으로 화분 크기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물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물 주는 방법이라든지 물 관련해서는 여기 띄워드리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꽃과 식물을 풍성하게 보시려면 수돗물을 사용하시되 물에 안 좋은 성분들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내 식물이 풍성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은 해봐야겠죠?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바로 주지 마시고요. 미리 받아서 하루 정도는 두셨다가 화분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염소 성분이 날아가는 효과도 볼 수 있고, 너무 차갑지 않은 물을 식물에게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염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버리면 잎끝이 타거나 변색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야자류, 열대 식물 종류가 이런 염소 성분에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모든 식물에게는 바로 수돗물을 주는 것보다 하루 정도 뒀다가 물을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은 꼭 24시간 이상 방치하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쩌면 방금 말씀드린 환경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영상 맨 앞에서 간단히 보셨겠지만 전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물의 생장점. 생장점은 한마디로 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길게 자라도록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대체로 생장점은 식물의 뿌리와 줄기 끝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방법을 모든 식물에게 100%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웹떡잎이냐 쌍떡잎 식물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식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나 화초에는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 생장점이 줄기나 뿌리 끝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뿌리에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줄기에 있는 생장점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식물은 본능적으로 위로 곧게 자라려는 특성이 있는데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을 잘라내주면 위로 자라려는 의지가 사라지고 그걸 옆으로 자라려는 의지로 바꾸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식물이 높게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풍성하게 자라주는 거니까 이런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키우는 건 커다란 나무가 아니라 작은 식물이다 보니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줄기나 가지의 끝부분, 마지막 잎 바로 아랫부분을 이렇게 끊어주시는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식물의 경우에는 새순을 잘라주기도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리로 인해서 이제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지를 내며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통풍이라고 말씀드렸죠. 식물의 길이를 너무 짧게 그리고 옆으로만 많이 자라게 하시면 통풍이나 일조량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줄기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흙 쪽에 가까운 잎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흙 상태를 보기에도 편리하고 뿌리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꽃이나 식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따로 준다든지 아니면 시든 잎들은 빠르게 정리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해줄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소한의 것들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만 잘 지켜주신다면 충분히 풍성한 꽃과 식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과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할 실천적인 부분도 함께 말씀드렸죠? 저 꽃익남을 믿어보시고 한번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알찬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